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괴롭힘과 관리의 경계입니다. 상사가 막 엄격하게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이거 혹시 괴롭힘 아닌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리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적인 괴롭힘일까요? 오늘 실제 법원 판례들을 가지고 그 아주 미묘한 선을 한번 명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사의 끊임없는 피드백. 이거 혹시 괴롭힘 아닐까? 이런 고민,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행동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나빠져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 법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사례는요. 이건 법원조차도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다 라고 인정한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한 관리자가 도대체 어떤 행동들을 했길래 법의 경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나온 한 건설 현장 소장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안전팀장을 상대로 정말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회의에서 빼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니 동료들한테는 저 사람 대화 녹음해서 보고해 라고 시키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주고요. 어느 날은 말 한마디 없이 책상을 글쎄 화장실 옆 통로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아예 공식 근무표에서 이름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한 사람을 회사에서 아예 투명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이는 이 말들이 바로 그 소장이 팀장한테 실제로 퍼부었던 폭언의 일부입니다. 이씨, 까지마, 이리 와. 개새끼들이 말이야. 이게 법원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단어들이에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이건 단순한 질책이 아니죠. 그냥 인격 자체를 짓밟는 거잖아요. 결국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명백히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딱 잘라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이 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고요. 법원은 가해자인 소장에게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한 사람의 삶을 정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렇다면 법원이 계속해서 기준으로 삼는 이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거 대체 뭘까요?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대로 이건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난 사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정당한 관리랑 불법 행위의 경계선이 어디쯤에 그어지는지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방금 본 사례는 누가 봐도 선을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볼 사례들은 왜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그 경계선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자, 왼쪽부터 볼까요? 여기 있는 행동들은 전부 업무상 목적이 꽤 분명해 보입니다. 업무상 실수를 지적한다거나 급한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휴가를 거절하는 거, 심지어 단톡방에서 손톱 좀 깎지 마세요 하고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것까지요.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죠.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고 규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관리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오른쪽은 어때요? 이건 전부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고 업무랑은 아무 상관없는 모욕이나 고립시키는 행동들이잖아요. 법원은 바로 이 업무 관련성과 목적의 정당성에서 아주 큰 차이를 두는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상사가 부하 직원의 휴가를 반려한 사건이었어요. 아까 괴롭힘이 되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성과급 지급 마감일이라는 명백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반려한 게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사례는 진짜 좀 흥미롭습니다. 팀장이 단체 채팅방에서 근무 중에 손톱 깎은 직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어떠세요?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면 기분 진짜 나쁘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위법한 것과 그냥 불쾌한 건 다른 문제라는 걸 딱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자, 그런데 직장 내 문제가 항상 이런 전통적인 괴롭힘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번에는 성희롱이랑 사이버 괴롭힘이 뒤섞인 좀 더 복잡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위법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건의 가해자는 결국 해고됐는데요. 혐의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식이 끝나고 동료를 신체적으로 성희롱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 메신저로 자기 상사를 사이버 괴롭힘한 거였죠.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아주 중대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선임자랑 같이 사내 메신저로 자기 상사를 향해서 미친년, 개또라이, 뭐 이런 심한 욕설을 여러 번 주고받은 거예요. 이건 그냥 둘이서 뒷담화 좀 한 수준이 아니죠. 피해자의 근무 환경을 아주 심각하게 악화시킨 명백한 사이버 괴롭힘 행위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 판결에서 정말 흥미롭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이라도 자기보다 더 선임인 동료랑 힘을 합치면 상급자를 상대로 관계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괴롭힘이 꼭 위에서 아래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판을 뒤집는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회사가 내리는 징계가 뭐든지 다 정당한 걸까요? 해고 이러면 끝일까요? 법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비대의 원칙이라는 걸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대체 뭘까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두 사건의 운명을 가른 차이가 딱 보이실 거예요. 왼쪽 서울행정법원 사건은 어땠죠? 신체적 성희롱에 사이버 괴롭힘까지 두 가지 중대한 잘못이 다 인정됐어요. 그래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대전지방법원 사건을 보세요. 회사는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인정이 안 됐고 언어적 성희롱만 인정됐거든요. 그러자 법원은 해고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대전 사건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성희롱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걸어서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법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가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던 행동들 대부분은 그냥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있는 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징계의 무게는 실제로 입증된 잘못의 무게랑 딱 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혐의 하나가 쏙 빠졌으니까 저울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는 너무 과하다고 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여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법원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괴롭힘과 관리를 구분하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두셔도 실제 상황에서 판단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단 누군가 직장 내에서 우월한 힘을 이용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행동이 과연 업무상 필요한 일이었나? 아니면 그냥 선을 넘은 거였나? 바로 이 지점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겪었는지, 또 그게 얼마나 계속됐고 의도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거, 정당한 관리와 불법적인 괴롭힘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설령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그 잘못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여러 판례를 통해서 괴롭힘과 관리,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관계의 우위라는 걸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일터는 안녕하십니까?